네, 반갑습니다. 독거투자입니다. 저는 브라질 벨로 오리존치라고 하는 곳에 있고요. 여섯 번째로 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이 벨로 오리존치 뜻이 아름다운 지평선이란 뜻이거든요. 딱 제가 지금 호텔 12층에 있는데 딱 보이는 풍경이 정말 아름다운 지평선이 딱 펼쳐져 있는데 이걸 보여드릴 방법이 없네요. 일단 여전히 몸이 안 좋아서 쉬고 있고요. 아마 내일 모레 정도에 리우데자네이루 브라질 최고의 인기 도시, 남미 최고 인기 도시 이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로 넘어갈 텐데 살짝 이제 기대가 됩니다. 바이든하고 트럼프 이제 대선 토론 있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한숨을 많이 쉬셨죠. 바이든이 이렇게 너무 얼어 있으니까 말도 좀 이상하게 하고 막 헷갈리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보면서 와, 내가 보는 나도 손이 떨린다 보고 있는데 참 저는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결국에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었고, 지금 이제 그 지지율 차이가 6% 정도 차이 나잖아요. 53대 뭐 47인가 이 정도로 이제 6% 정도 차이가 나는데 트럼프가 좀 우세한 상황인데, 늘 그렇지만 트럼프는 샤이 트럼프들이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그 언제죠? 8년 전이었나? 8년 전에도 선거 날 위력을 보여줬었고, 이번에도 위력을 보여줄 것 같은데 이미 뭐 52대 47이면 제가 볼 때는 뒤집기 좀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좀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렸었고, 개인적으로 볼 때 예전에 한 말씀 드렸지만 그 미셸 오바마가 아니면은 민주당을 지금 구해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뭐 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너무 서부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부 사람들이 그렇게 막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 캡틴 마블과 같은 그 오바마가 미셸 오바마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안 나간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나올 가능성은 사실상 없을 것 같고, 게다가 이제 그 완주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또 했으니까 완주하시겠죠. 완주하시는데 1등을 하셔야 되는데 2등을 하실 것 같으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아무튼간에 참 미국 사회를 보면은 한국 사회도 답답하지만 미국 사회도 정말 답답하고 브라질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TV 토론 이후에 그 전당대 같은 데 나와가지고 그 바이든이 이제 연설하는 걸 보면은 되게 또 당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들리는 얘기로는 그 대선 토론장 때 약간 감기가 걸려가지고 말을 잘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런 케이스들을 과거 영상에서도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로봇처럼 걸으시고 좀 몸 상태 안 좋아 보이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어, 뭐 그런 와중에서도 미국 경제를 이렇게 이끌어오긴 했는데 지지율이 말하는 거는 그래도 뭔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지율 차이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실패했던 대통령이죠, 트럼프는. 왜냐면 잘했으면은 재선했겠죠. 근데 재선 못했다는 얘기는 실패한 대통령인데, 그 실패한 대통령을 재활용해서 쓰려고 하는, 사람을 고쳤으면 안 된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시 트럼프를 이렇게 대통령을 믿는 걸 보면은 지지율이 1인 걸 보면 미국 사회도 참 답이 없구나. 난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래 들어서 지금 국채 금리가 또 올라서 한 단계 또 올랐잖아요. 대선 토론 전에도 살짝 올랐다가 대선 토론 끝나고 나서 딱 올라왔는데, 저는 그런 이벤트성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금융시장이라는 거는 굉장히 단타 세력이라든가 이런 세력들이 단계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움직임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뭐 세력 같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 이제 기관들도 있고, 그 어떻게든 움직이려고 하는 노력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이익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그런 변동성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단타치고 막 따라갔다가 또 물리고 또 울고 막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게 여러분 지금까지 주식하면서 그런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이제 휩쓸리지 마시고, 결국에는 금리는 하방입니다. 금리는 내려가게 돼 있고 채권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고, 제가 처음 한 2주 전쯤인가 미국 국채를 사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버핏의 추부 생명보험 매수 이야기 뭐 이런 얘기들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장기적으로 볼 필요도 없이 중기적으로 봐도 그렇고 트레이딩적인 관점으로 봐도 그렇고, 지금은 금리의 상방 베팅 뭐 4.5, 4.6, 4.7로 베팅한 게 아니라 그 아래로 베팅하는 게 저는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CPI라든가 뭐 PCI라든가 GDP라든가 실업률이라든가 대부분의 매크로 지표가 하락이에요. 하락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버핏뿐만 아니라 그 연기금들도 글로벌 연기금들도 미국 국채를 사고 있는 이유는 하락에 베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고 있는 그 금리가 굉장히 이자가 되게 좋은 이자다. 그리고 채권을 지금 좀 저렴하게 매수를 해서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관점을 보고 연기금들도 들어간 거거든요. 채권이 싫다고 했던 버핏도 배신을 하고 지금
겉으로는 보험주를 샀는데 내부적으로 볼 때는 미 국채 10년물, 20년물, 30년물 이런 것들을 가득 쌓여져 있는 추부생명보험을 샀다. 이거는 채권에 대한 베팅이죠. 참 굉장한 노인네입니다, 진짜. 그만큼 이제 워런 버핏도 미국 경제를 신뢰하는 거겠죠. 저도 작년 하반기 때 그런 영상을 많이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깨져도 미국 시장에서 깨지시고 투자를 해도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 투자하지 마시고 미국에다 투자하시라. 제가 아무리 중국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좋은 이야기라는 게 아니라 그냥 팩트죠. 팩트를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투자를 중국에다 하라는 얘기는 전혀 안 했어요.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 없고 오히려 저는 중국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든가 뭐 배당이라든가 여러 정책들이 한 번에 확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인가. 그리고 일당 독재 체제가 제가 중국에서 살던 2006년, 5년, 6년 이때부터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돈을 거의 보냈다가 내 소중한 자산을 보냈다가 묶이면 어떡해요? 안 된 거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언제든지 중국에 대해서 뭐 자산에 대한 동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화웨이죠, 화웨이. 화웨이 그 ZT 중신 그 통신이었나? 중흥통신이었나? 그런 애들 거래 정지되고 그리고 뭐 퇴출되고 막 이런 일들이 몇 년 전에 트럼프 때 있었거든요. 2018년도에. 그거 생각해 보시면 중국 투자는 진짜 더 조심해줘야 되거든요. 트럼프 시대 때.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무슨 그 제목을 이렇게 정해놓고 이야기 드린 건 아닌데 트럼프 시대가 오면은 조심해야 될 것들은 중국 주식들이다. 중국 관련 것들. 중국 주식들인데 중국에 상장되어 있는 것도 영향이 있긴 하겠지만 미국에 상장된 중국 주식들은 좀 위험할 것 같고 그리고 양쪽으로 상장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미국에도 상장이 돼 있는데 중국이나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것들 만약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주식들이 제재를 받게 되면은 당연히 중국이나 홍콩에 있는 중국 주식들도 같은 주식 같은 기업 주식 이것도 꼬꾸라질 수가 있죠. 영향을 당연히 받거든요. 뉴욕에서 20%가 빠지면은 여기 본토에서도 20% 빠진 거. 왜냐면 만약 그렇게 안 된다면은 아비트리지가 생겨가지고 또 그걸 또 먹으려고 공격하는 세력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미국 국채를 사기에 굉장히 좋은 찬스다. 제가 2, 3주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시점하고 비슷한 정도까지 미국채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이건 땡큐하고 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저번에 TLF 같은 거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후부터 최근 얼마 전 고점에서부터 지금까지 금리가 한 7, 8% 정도는 내려온 것 같아요. 이게 레버리지로 투자하잖아요. TLF가. 그러면 엄청나게 깨진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떤 그 지표를 볼 때 한 번도 변동 굴곡이 없이 쭉 올라가거나 쭉 내려가는 그런 경우들은 잘 없어요. 이게 사람이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그 지수라는 거는 약간 뭐랄까 생물같이 움직이거든요. 완전 리니어하게 다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내려가는 추세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게 이거 가지고 살짝 올라왔다고 해서 사람들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떨어졌어 올라갔어 왔다 갔다 하고 막 퍼센테이지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매크로도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고. 근데 그 TLF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동 있잖아요. 반동 같은 거를 레버리지로 껴가지고 반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가격이 하락하게 되죠. 이거 레버리지 상품의 그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TLT 같은 경우는 제가 오히려 좀 낫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TLT는 뭐 시간 가치에 대한 그런 게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TLF보다 훨씬 시간 가치의 그 하락 감가도 작고 레버리지로 인한 장기 보유의 그런 단점 이런 것들도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TLF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었고 계속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제가 제가 말씀드린 걸 다 이렇게 듣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겠어요. 국채를 실제로 사고 팔았던 저 같은 사람들도 TLF 같은 경우는 미친 상품이라 생각하고 있고 전문가들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TLF를 아마 안 살 거예요. 근데 개인들은 참 용감한 것 같아요. 이게 절대 하면 안 되는 그런 그 ETF 상품들 그런 것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좀 답답합니다. 이거는 교육으로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큰 손실 한번 입어봐야지 그때서 안 하게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무튼간에 그 토론이 끝나고 나서 그 설문조사 난 걸 보니까 바이든하고 그 트럼프의 격차가 그대로예요. 그대로인 걸 보면서 역시 우리나라처럼 좌우가 미국은 굉장히 나눠져 있구나, 굉장히 강하게 나눠져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일시적인 이벤트성 그런
쇼죠, 쇼.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의 미국 쇼가 되게 많잖아요. 그 대선 토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쇼인데 그 쇼에 따라서 일일하지 않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볼 때 그동안 바이든이 이렇게 손 떨고 하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뭐 이런 것들로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면역이 된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9월에 2차 토론회 있잖아요. 2차 토론회 때 바이든이 얼마나 반격하느냐라 그게 되게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지금 상황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전 개인적으로 볼 때 바이든이 경제를 어느 정도 잘 마사지는 했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지지율이 트럼프보다 낮을까? 굉장히 극우 성향에다가 실패한 대통령이었던 트럼프를 왜 못 이길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그 중하위권에 있는 층들 있잖아요. 전체적인 GDP에서 차지하지 굉장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중하위층들의 지지율을 못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이제 좌파 민주 쪽 같은 경우에는 그 아래쪽 층에 대한 지지율이 좀 있는 편이잖아요. 노조도 지원하고 막 이렇다 보니까. 근데 그쪽 표를 많이 못 얻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물가는 너무 많이 올랐고 먹고 살기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모든 잘못은 이제 현직 대통령에게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율이 안 나온 게 아닌가. 바이든의 지지율의 대부분은 약간 그 부자 좌파, 뭐 우리나라는 강남 좌파 얘기하잖아요. 캘리포니아라든가 뭐 오레곤이라든가 워싱턴 이런 쪽이라든가 또 해안가 반대편 그 뉴욕이라든가 뭐 이런 쪽들. 그래 남부 일부 지역 그렇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트럼프의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중국 주식들 많이 줄이시고 그리고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금리는 정책 금리를 많이 따라야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든 둘 다 금리를 내리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매크로가 지금 이렇게 하강으로 가고 있는 추세에서 아무리 행정부 수반이 금리를 내려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관계없이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 상황이고 5.5%, 5.2에서 5.5%나 되는 이 엄청난 고금리를 이대로 계속 갖고 가면요 미국 망해요 진짜. 미국이 2, 3%대 금리는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겠죠. 성장률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5%대 금리는 쉽지 않다. 그나마 많은 사람들이 그 주택금리도 대표적이긴 하지만 제로금리 시절에 많이들 대출을 쌓아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지. 저는 올해 안에 이제 금리 인하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 전에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막무가내로 그 제롬 파월이 금리를 낮추게 될 것 같아요. 그 작업들을 차근차근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 유튜브 채널도 개설했고, 서민들의 그런 지금 어려운 점들 하나하나 인터뷰하면서까지 지금 경제가 아래쪽은 어렵다 그런 얘기들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대까지 지금 금리를 끌고 갈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거는 진짜 10%대, 9%대 그런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나 그럴 필요가 있는 거지. 미국 같은 강대국의 선진국이 5.5%가 말이 됩니까? 그게. 그거는 진짜 너무 심한 거지. 뭐 일각에서는 중국의 그 자금들을 그런 것들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외화를 빨아들이기 위해서 고금리 정책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리고 강달러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뭐 그런 거라 얘기하는데 정말 그런 거라면 지금 중국은 이미 망했어야죠. 오히려 지금 중국은 외환 보유고에서 상당 부분을 달러를 갖고 있고 미국 국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금리를 얻고 있고 그리고 달러가 외환 보유고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외환 보유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은 강달러와 고금리의 수혜를 제일 많이 받는 어떻게 보면 빅테크보다 더 많이 받는 그런 존재죠. 빅테크는 강달러에서는 별로 이렇게 힘을 못 쓰니까 해외에 있는 자회사들의 실적이 별로 안 좋거든요. 강달러 상황이면 지금도 뭐 강달러 상황에서 미국 기업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냐 이런 것들을 막 집계 금액들 나오잖아요. 뭐 몇 조 달러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 굉장히 크게 나오는데 그만큼 이제 미국 기업들이 다국적 기업들이 많고 해외에서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지금 보이는 이 앞에도 미국 기업들의 간판이 있어요. 쉘 주유소도 있고 진짜 브라질에서 제일 좋은 기름은 쉘 주유소인데 쉘 주유소도 꼭 기름 넣으시기 바랍니다. 살짝 비싸도 차를 위해서 양보해 주세요.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이제 엔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161엔까지 올라왔어요. 사실 160엔 넘어갔으면은 이제 좀 뭔가 개입이 들어가야 되는데 개입해도 안 된다라는 거를 좀 알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일각에서는 BOJ 일본 은행이 미 국채를